얘들아 안녕. 오늘은 294쪽부터 298쪽까지 논스톱을 할 거고요. 태양 에너지 순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럼 먼저 목차부터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태양 에너지 순환해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에너지가 순환하는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넘겨서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까지 모조리 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영상 먼저 보고 올 건데요. 수업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이니까 재밌게 시청하고 오도록 합시다. 에너지는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 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먼 조상은 오직 자신의 근육을 움직여서 생존에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움직인 힘은 자연에서 왔습니다. 식물에 저장된 태양 에너지를 초식동물이 먹고 다시 그 상위 포식자를 인간이 잡아먹음으로써 근육이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먹이사슬의 맨 아래인 식물은 어떻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까요? 식물의 세포 속엔 엽록체란 기관이 있습니다. 엽록체는 땅속에서 흡수한 물과 공기 중에서 빨아들인 이산화탄소, 그리고 햇빛을 버무려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곡식이나 고기를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태고적부터 태양에 기대어 살아온 인류에게 약 50만 년 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불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계의 여러 행성 중에 자연적으로 불길이 일어나는 건 지구뿐입니다. 물론 다른 행성들에서도 종종 번개가 치고 화산이 폭발하지만 지구처럼 불길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지구엔 연료가 될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기 중의 산소가 불이 붙고 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지구에만 주어진 선물인 셈입니다. 처음에 인류는 번개나 산불 같은 자연현상에서 우연히 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태움으로써 불을 확보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드디어 태양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불이 중요한 건 우리한테 열과 빛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열을 가짐으로 해서 인간은 빙하기의 그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었고, 또 열은 음식을 익힐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재료들을 변형시켜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우리가 식물을 산화시킴으로 해서 얻는 것인데,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태양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식물에 저장시켰다가 그걸 태워서 불이라는 형태로 쓰게 됨으로 해서 오늘날 같은 문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구석기 이후 인류는 또 한 번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도구를 이용하면 에너지를 조금만 사용해도 된다는 사실이죠. 또 동물의 힘을 빌리면 일이 더 수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후로 인간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고대 인류는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냈습니다.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중심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했던 물이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그 물은 지상에서 흐르다가 다시 증발하죠. 물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얻습니다. 높은 곳에 있음으로써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바람이라는 자연현상도 태양이 만들어낸 겁니다. 바람은 지표면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가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가열된 지역의 공기는 올라가고 덜 가열된 지역의 공기는 내려오는데, 이때
B에서 A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이 바로 바람입니다. 고대로부터 바람은 인간에게 유용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바람이 만들어낸 풍력으로 풍차를 돌리면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곡식을 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의 시작은 바로 태양입니다. 얘들아 잘 봤죠? 그러면 이 영상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로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태양에서 약 100이라는 에너지를 우리 지구로 보냅니다. 그러면 대기나 구름에 흡수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반사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거 빼고 나머지가 바로 지구로 통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54 정도 들어왔다고 했을 때 한 4 정도는 지표에서 반사가 되고요. 지구에서는 약 50 정도의 에너지로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활하고 남는 에너지들은 다시 우주로 방출되게 되는데 이때 다시 나가는 동안에 대기나 구름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에너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주로 방출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놓도록 하고요. 우리는 해보기부터 볼 겁니다. 294쪽. 294쪽에 보면 해보기 있는데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 다음에 나인, 산소의 순환의 순환 과정과 에너지 전환 과정 볼 겁니다. 먼저 가부터 보면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오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요. 극으로 갈수록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우리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우리 순환 과정 잠깐 줄 좀 칩시다. 해보기 바로 밑에 보면 얘들아 두 번째 줄 지구는 위로별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와 방출되는 지구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 줄 치고요. 뒤에도 쭉 칩니다. 이때 지구는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여 저위도에 남은 에너지를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전달하여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균형을 이룬다. 까지 줄 치고요. 화살표 쭉 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화살표 딱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의 순환도 볼 건데요. 탄소의 순환은 얘들아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한 편부터 칩니다. 한 편부터 끝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한다까지 줄 쭉 치고요. 똑같이 화살표 쭉 해서 탄소의 순환 해서 화살표 뚝 쳐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과 탄소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는 어떻게 전환되는지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좀 필기를 해 놓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대기와 해수의 순환부터 살펴보자면 먼저 태양 에너지가 제공이 돼야겠죠. 우리 요거부터 봅시다. 첫 번째 거. 태양 에너지가 먼저 제공이 되면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되고 나면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요. 이 위치 에너지가 지표로 다시 비와 눈인데요. 내리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가봅시다. 태양 에너지가 물에 저장이 된대요. 물에 저장이 되면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는 거나 지형이 물로 저장되는 거나 똑같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이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네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로 변하고요. 이 운동 에너지가 수력 발전에 이용이 되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탄소의 순환 과정도 봅시다. 탄소의 순환 과정은 똑같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에너지가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제공이 되면 태양에서는 빛이 나오겠죠. 그래서 탄소 순환 매개로 빛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이 빛 에너지는 강합성을 통해 양분이 저장되기 때문에 포도당이었던 화학 에너지로 바뀌고 탄탄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면 우리 숨 쉬죠. 숨 쉬면 뭐 나옵니까? 열감 나오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열 에너지가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열과 압력을 받음으로써 화석연료로 변하게 되고요. 이 화석연료가 연소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순환을 하려면 다시 앞으로 가겠지, 얘들아. 이때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 태양 에너지로부터 갈까? 아니면 빛 에너지로부터 갈까? 당연히 단소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순환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다 했으면 우리는 295쪽에 보이는 큰 그림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었고 그 전환된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번호를 좀 매기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열 에너지 1번, 그 다음에 태양 바로 아래에 있는 빛 에너지 2번, 대각선에 있는 빛 에너지 3번 이렇게 번호 매겨놓도록 하고요. 열 에너지부터 살펴봅시다.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서 보듯이 열 에너지는 비, 구름, 바람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의 합과 동일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라든지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역학적 에너지로 비, 구름, 바람에 의해 전환이 되고요. 두 번째 빛 에너지는 밑에 나와 있죠. 강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세 번째 빛 에너지는 지붕 위에 태양 발전기 있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점 기억을 해놓다면 이렇게 전환된 에너지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바뀌었던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보면 수력 발전 돌리고 있고요. 풍력 발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 기억해 놓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화학 에너지는 아까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열로 인해 화석 연료가 되고요. 이 화석 연료는 다양한 곳에 쓰이게 되고요. 마지막 빈 에너지는 빈 에너지로부터 바뀌었던 전기 에너지는 이 집 안에 보세요. 집 안에 많은 전기 제품에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서 이제 새로운 단원 들어갈 건데요. 역사 속에 나타난 에너지 활용이 지금 활동 단원 열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빈칸 채우고요. 2번, 3번 답 달아봅니다. 됐죠? 가부터 막까지 에너지 살펴봤고요. 발전이 단기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발전과 지구 환경을 통해서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배워볼 건데 얘들아, 이 핵발전은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핵발전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은 우리 실험 시간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배웠고요. 태양광 장치 보완하기라는 문제로 보고서 평가도 쳤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했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 풍력 발전은 장단점이라든지 풍력 발전의 특징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거니까 먼저 핵발전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핵발전은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에너지 전환 가능했던 거 외우고요. 분명히 이 핵발전에서 태양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할 때도 핵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발전 방식 하면서 발전기 하면서도 핵발전했습니다. 우리 에너지 전환 과정 먼저 핵에너지부터 시작하겠죠. 핵에너지라는 건 이 핵발전에선 우라늄 사용하겠죠. 이 핵에너지에서 핵이 열에너지로 바뀌죠. 열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물 끓입니다. 물 끓이게 되면 증기 나오고요. 증기는 터빈을 돌려서 운동에너지 나오고요. 이 터빈 돌린 운동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죠. 이 전환 과정 꼭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어떻게 핵분열하고 연쇄 반응 어떻게 일어나는지 영상 통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이렇게 핵발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봤고요. 장단점 나왔죠. 그래서 핵발전의 장단점,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 풍력 발전의 장단점 정리를 해놓도록 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태양광 발전 볼 겁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 원리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걸 N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걸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N형 반도체가 P형 반도체랑 함께 있는 걸 우리는 태양 전지라고 하고요. 이 전지로 어떻게 태양광을 발전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해에서 빛이 내려지겠죠. 전지. 빛이 내려오면 태양광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전지가. 이렇게 흡수를 하고 되면 전자랑 양공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지게 되면 이 태양 전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전자 같은 경우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N을 네거티브라 보고요. P를 플러스라고 봤을 때 양공 플러스 네거티브 마이너스 해서 전자는 N형 반도체, 양공은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전자와 양공이 멀어지게 되면 이 사이에선 기전력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전력이라는 것은 똑같이 전력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력을 발생하게 된다면 전기에너지가 생산되겠고요. 이러한 전기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얘들아,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9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 이용한 장치 고안하기 있습니다. 이 고안하기 같은 경우는 우리 보고서 평가에서 이미 쓰고 외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과 및 정리해보면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라고 있는데 그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 밑줄 치고요. 바로 밑에 우리 글 6줄 있습니다. 그 6줄 중에 위에서부터 태양광 발전은 계절과 일조량의 영향을 받으므로 발전 시간에 제한적이고 태양 전지판에서 반사되는 빛이 인간과 축사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해서 쭉 끝까지 치세요. 끝까지 치면서 환경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 에너지를 무한히 얻어올 수 있다까지 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부터 쭉 해서 4줄 밑줄 치고요. 화살표에서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 화살표 쳐놓고요. 이렇게 장단점 정리했다면 빠르게 300쪽 넘어갑시다. 300쪽 넘어가면 풍력 발전이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를 살펴봤을 때 교과 300쪽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부터 줄 칩니다.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기와 연결시켜 날개를 돌림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되었죠. 밑줄 치고요.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바람을 통해서 날개 돌려서 터빈과 같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면 이 날개는 영향을 받겠지. 그래서 지금 학위 문제 보면 풍력 발전에 전력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고 나옵니다. 그 요소에 우리가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날개 길이가 길수록 전력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요소에는 첫 번째 형광색 찾는 거 바람의 세기 영향받고요. 날개 길이 영향받고요. 그래서 확인 문제의 답 2가지 바람의 세기, 날개 길이 적어 놓도록 하고요. 그럼 이러한 풍력 발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똑같이 줄 칠 건데요. 7번째 줄. 7번째 줄부터 쭉 4줄 줄 칠 겁니다. 첫 번째 설비가 비교적 간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이 저렴하고 세 번째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게 장점이고요. 반대로 그러나부터는 단점입니다. 얘들아. 바람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첫 번째 단점. 그 다음 두 번째는 곤충과 새 날개가 부딪혀 해당력이 줄어들어 전력 생산이 감소하거나 강풍으로 풍력기 발전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전력 생산량 감소가 두 번째 단점. 그래서 각각의 발전, 오늘 배운 발전 있죠. 그 발전의 장단점 정리해 놓도록 하고요. 원리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D로는 한 개밖에 안 남았어. 그 뒤에는 5단원, 에너지 문제를 위한 인류의 노력, 요것만 하면 기말고사 치거든요. 기말고사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쌤이 한번 빼먹고 넘어갔던 우리 앞으로 잠깐 넘어갑시다. 다음 시간에는 262쪽에 있는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요거 나가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